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건축가 진로 체험을 함께할 강사 심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같이 이렇게 체험을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찾아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좀 반갑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은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건축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건축가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관련돼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친구분들이 아마 건축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아마 건축가라는 직업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제가 질문을 하면요, 건축가는 어떤 직업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이 돌아오는 게 보통은 뭐 건축하는 사람들이요, 아니면 집을 짓는 사람들,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이 돌아오는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저랑 같이 함께 건축가를 알아본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건축가는요,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긴 한데요. 크게는 건축에는 설계, 집을 짓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설계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집을 짓는 시공, 이런 분야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뒤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이후에 대학을 진학할 때도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꼭 알고 계셔야 되니까요. 이거 설계와 시공 두 가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건축가는요,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맞긴 한데요. 저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같은 땅이지만, 자,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건축물을 만들죠. 자, 이렇게 땅 위에 무언가를 집을 만들거나 건축물을 만드는 거는 건축가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람들이 건축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사실은 건축가는 보통 우리가 어린 시절에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학교에서 특히나 많이 활동을 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뭐 나는 건축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뭐 미래에 우리 집을 살 집 뭐 이렇게 만들어 보거나 뭐 이런 다양한 활동을 했을 텐데요.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나의 집 짓기, 뭐 나는 건축가 이런 활동한 거는 사실 건축가 역할 체험하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건축가는 다른 사람의 집을 대신 설계에서 완공까지 책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남의 집을 평생 동안 짓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집을 짓는 거는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남의 집을 짓는다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라는 거 여러분들 또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건축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뭐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한 이후에 대학에 가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건축대학에 가서 뭘 배우는지 잘 모르고 실제로 진학을 하거나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께 좀 대학에 가서는 도대체 건축대학에서 뭘 배우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대학, 여러분들은 뭘 배울 것 같나요?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에 배운 것처럼 국영수, 뭐 다양한 과목들을 배울 것 같죠?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자, 우리가 무슨 건축대학 가서 영어 뭐 기본적으로 뭐 교양 수업을 듣긴 하지만 건축과에 가면 이렇게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이런 과목들을 배우게 되고요. 뭐 여기에 보면 뭐 환경, 뭐 제도, 구조, 재료, 뭐 다양한 이런 건축 관련된 수업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또 다양한 수업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건축대학 가면 이런 교과 과목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뭐 기본적인 건축 관련된 이론 수업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여기 보시면은 건축에도 여러분들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보통 치과, 안과, 정형외과 막 이렇게 다 나눠지듯이 사실은 건축에도 조금은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건축가가 한쪽의 분야에만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자기가 조금 잘하는 분야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왜 배울까요?
자, 우리는 설계하는 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학교를 설계하는 방법과 그리고 뭐 병원을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뭐 백화점, 마트 이렇게 설계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좀 다르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관심 있게 본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요. 보통은 시계가 없고요. 또 하나 뭐가 없을까요? 창문이 없어요. 두 가지가 없는데, 자, 왜 없냐면요. 시간 개념 없도록, 그리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쇼핑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이렇게 설계한 건데요. 그거 말고도 또 재미난 뭐 설계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백화점에 특히나 가게 되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에서 2층 가서 3층을 올라갈 때 저도 가끔은 못 찾아요, 에스컬레이터를. 왜 연결이 안 돼 있고 이렇게 잘라서 반대편에 있고 찾기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일부러 그런 거겠죠. 안 사도 되는 물건을 볼 수 있게 매장을 최대한 둘러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동선을 길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고요. 다양한 설계 방법들을 적용해서 만들게 되고요. 뭐 병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학교에는 계단이 많지만 병원에는 엘리베이터나 또 계단보다는 경사도가 많죠. 그래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아니면 환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각 공간마다 설계하는 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자,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건축가에 가면 기본적인 수업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론 수업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러면 건축가에 가면 이론만 배우느냐? 절대 그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설계하는 법이나 우리가 친구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건축가를 가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면은 다 시간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배울 수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뭐 간단하게 스케치하는 것부터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론도 배우고 실습도 하겠죠. 그리고 도면을 손으로 그리는 거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거 손으로 그리는 건 기본이고요. 이후에 자, 이렇게 요즘에는 오토캐드, 뭐 캐드라는 프로그램 한 번씩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중에 도면을 그리거나 이런 데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가에 가면은 좀 다양한 교과 외에 실습과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한 16년, 7년 됐겠네요. 대학교 한 2, 3학년쯤 됐을 때 그린 건데 잘 그려서 갖고 온 건 아니고요. 학생 때 뭐 이런 작품들을 실제로 스케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모형으로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해요. 자, 앞에 있는 이런 스케치를 자, 이렇게 재료를 제가 사다가 깎고 붙이고 칠하고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픽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픽을 자기가 직접 뭐 건축물을 우리가 학생 때는 실제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픽을 통해서 만들어 보고 이걸 다시 모형으로 실제로 가능한지를 한번 또 만들어 보면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스케치도 하고 모형도 만들고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건축가에 가면요, 여러분들 아쉽게도 숙제가 조금 많고요. 그리고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늘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고요. 디자인을 하고 창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뭔가를 만들고 고민하고 또 새로운 걸 만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건축가를 되는데 큰 도움이 또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창작 뭐 나는 생각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그럼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건축가에서 이론도 배우고 실습도 배우고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건축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뭘 준비하냐면요. 자, 다른 과랑 다르게 우리 건축가는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포트폴리오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내가 만들었던 작품을 버리지 않고 책으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만들어서 나중에 뭐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거나 아니면 회사에 취직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축가는 성적으로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 작품을 봐야지만 이 사람이 어떤 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뭐 유학 가거나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이후에 건축대학을 졸업하면 많은 관련된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는데요. 뭐 당연히 건축 관련돼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설계나, 그리고 우리가 뭐 아까 시공이라는 게 집 짓는 거, 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벽돌 나르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공사 현장을 다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끔 우리 친구들이 인테리어를 좀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건축 대학을 나오면 네, 인테리어도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반대로 인테리어과를 나와서는요, 네, 건축 관련된 일을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배우는 게 굉장히 건축이 광범위하고요. 네, 인테리어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난 두 가지 다 하고 싶다 그러면 건축 대학을 가서 네, 인테리어도 하고 네, 건축 설계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 대학에서 네,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이후에 네, 사회에 나오면 도대체 건축가로서 어떻게 활동을 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네, 건축 설계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건축 설계에 대한 체험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건축가는 남의 집을 짓기 때문에요. 네, 보통은 네, 고객을 만나서 네, 고객이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를 가장 첫 번째로 네, 미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네, 어떤 집을 살고 싶은지 자세하게 듣고 그걸 머릿속에 있는 거를 직접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근데 남의 말을 듣고 설계한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네, 이렇게 처음에 미팅을 하고요. 그 이후에 건축가는 네, 당연히 종이 위에 아니면 컴퓨터로 도면을 그리지만 네, 우리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네, 땅에 가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 모양은 어떤지, 그 다음에 땅의 높이는 어떤지, 그 다음에 도로는 나 있는지, 옆집하고 문제는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현장 조사를 먼저 하게 되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자, 우리가 바로 건물을 설계하면 좋은데요. 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땅 위에 네, 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법규라 그러는데요. 땅 위에다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까지 할 수 있고, 면적은 얼마까지 할 수 있고, 옆집하고 얼마를 법적으로 띄어야 되고, 근데 도로하고 얼마 띄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법적인 규제가 있어요. 집을 하나 만들다고 해도요, 내가 주차장을 안 만들고 싶다고 해서 안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법적으로 네, 면적 대비해서 몇 대를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네, 설계하는데 굉장히 조금 네, 제한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축가는 또 미리미리 사전에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설계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뭐 스케치를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릴 때 처음부터 막 디테일하게 그리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러프하게 스케치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듯이 네,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뭐 건물을 이렇게 놓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기역자나 니은자가 좋을지,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해보고 네, 가장 좋은 안을 네, 거기서 조금씩 더 발전을 시키는데요. 자, 설계도가 하나 완성이 되면 네, 그대로 집을 지으면 좋겠지만 네, 사실은 설계도를 한 번을 딱 만들어서 짓는 경우가 대부분 없어요. 자, 왜냐하면 네, 고객이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설계도가 완성이 되면 네, 다시 고객한테 찾아가서 네, 고객한테 마음에 드는지, 당신이 처음에 말했던 게 네, 이 설계안이 여러분 그 당신이 생각했던 거랑 뭐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아마 좀 뭐 다른 부분도 있고 또 뭐 맞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도면을 가지고 조율을 해가면서 설계를 해가는데요. 보통 설계도를 하나 그릴 때 여러분 2층짜리 집을 하나 만든다. 보통 설계 기간이 얼마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네, 뭐 짧게는요, 네, 한 3달에서 네,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기간이 무제한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요. 끝도 없이 계속 설계가 수정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럼 건축가가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사람은 사실 계속 생각이 바뀌어요. 오늘도 뭐 이렇게 했다가 내일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굉장히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자, 이렇게 건축가는 디자인을 수정하고 협의하고 고객 미팅하고 이런 것들이 좀 설계 외에도 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이 좀 많이 있다. 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설계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교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이 창작의 고통의 시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힘들고 고통스럽다, 못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무언가를 새롭게 만든다는 거는 창작의 어떤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건축가가 설계도도 그리지만 앞에 아까 학교에서 그래픽을 배웠듯이 자, 이걸 미리 만들어서 고객한테 보여주면 고객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겠죠. 당연히 안의 구조랑 겉에 외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은 이걸 보고 이제 내 집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그럼 오케이 이렇게 지읍시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일이 끝난 것 같지만 건축가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진짜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세한 도면이 필요한데요. 이걸 실시 도면이라고 하고요. 보통 예를 들면 우리가 복잡한 장난감을 만들 때요, 설명서도 필요하고 도면도 필요하잖아요. 집은 더 복잡하겠죠. 뭐 콘크리트 구조 안에, 벽체 안에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전선은 뭐 어떻게 깔리는지, 콘센트는 어디에 위치해 놔야 되는지, 문짝은 폭은 얼마나 해야 될지, 창문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세세하게 다 그려줘야 이 도면을 가지고 나중에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굉장히 또 신중하게 작업을 하고 꼼꼼하게 그리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제가 앞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하는 분들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 도면이 완성되면 자, 시공하는 분들한테 이 도면을 주고 만들어 달라고 이제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도면대로 이분들은 그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자, 이게 설계도가 중요한 게 이분들은 도면 보고 그대로 만들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땅을 파고 구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건 뭐 밑에 하단에 있는 그림하고 요거는 똑같은 집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실제고요. 이거는 예전에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 한 작품인데요. 자, 하단에 있는 그래픽 이건 실제로 만들었던 건데 뭐 색감 차이는 어쩔 수 없이 그래픽과 실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앞에 뭐 이제 주차장 조금 바뀌긴 했지만 건물 형태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죠. 자, 이런 형태로 앞에 단계부터 고객 미팅부터 설계, 그다음 시공, 완공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축가는 활동을 합니다. 자, 앞으로 좀 돌아오면 제가 처음에 건축가를 소개할 때 무에서 유를 만든다 그랬죠. 건축가 외에는 이렇게 땅 위에다가 건축물을 만드는 건 사실 좀 힘든 것 같고요. 건축가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작품을 땅 위에 남길 수 있다. 자, 매력적인 이유,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죠? 성취감도 있고요.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뭐 우리가 조그만 장난감 만들어도 굉장히 뿌듯한데 길을 가다 사람이 사는 건축물이나 집을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지어보면 앞에 조금 창작의 고통은 있지만 굉장히 좀 보람되고 재미있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건축은요 보통 과학일까요, 뭐 수학일까요, 예술일까요?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사실 건축은 종합예술이에요. 그래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이 다 포함된 융합된 분야고요. 자, 이거를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바탕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건물이나 어떤 것들이 그냥 단순히 이쁘면 안 되고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기술적이나 공학적으로 안전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저는 건축가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드렸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키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건축 설계하는 법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건축 체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갖고 계신 이 키트를 활용해서 건축 설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에 여러분들 이 구성품을 제가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자, 기본적으로 건축 설계에서 도면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건물을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는 게 배치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다 켜놓을게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평면도. 자, 위에서 아래를 봤을 때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게 평면도.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건물이 1층부터 3층까지 있다. 이렇게 반 잘랐을 때
단면을 보는 게 단면도예요. 층층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물 외벽의 동서남북의 형태를 보는 것, 인면도. 기본적으로 그 외에 도면들이 많지만 우리가 보통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평면도를 한번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갖고 계신 키트가 있을 텐데요. 여기 안에 구성품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여기 뒤에 화면 볼게요. 자, 안에 구성품 중에요. 자, 이렇게 생긴 종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 장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종이가 있고요. 자, 이 PPT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이를 한 장씩 여러분들 꺼내 보시고요. 그리고 사전에 준비하셔야 될 게 필기구, 연필이나 그 다음에 뭐 칼 아니면 가위 이 정도 하나는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체험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종이를 한 장 꺼내 보시고요. 자, 종이에 보면은 눈금이 여러 개 있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그려진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할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건축가는 실제 크기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소해서 그리는데, 자, 얘는 실제 크기보다 100배 줄여놓은 종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케일 1:100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1m를 100배 줄이면 몇 cm일까요? 1cm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눈금 하나가 실제로는 0.9m, 0.9m를 100배 줄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0.9m, 0.9m예요. 이거 한 칸이. 여러분들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걸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자는 필요 없는데 이거 왜 필요 없느냐? 자, 이게 0.9m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했어요. 나는 4.5m짜리 방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게 0.9m니까 이거 몇 칸을 가면 되냐면요. 하나, 둘, 셋, 넷, 5칸을 쭉 그리면 여기 4.5m가 되겠죠. 가로, 세로 4.5m는 5칸, 5칸.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간을 실제 크기대로 그릴 때 활용하시고요. 0.9m가 선생님 4.5m도 그렸는데 큰 건지 작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0.9m 이거 한 칸은 폭이 얼마나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학교 교실 문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문, 안방 자기 문, 거기 쓰는 크기가 폭이 대략 요거 한 칸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1m에서 0.9m. 자, 그래서 그럼 4.5m는 얼마나 하느냐? 자, 방 문을 그대로 옆으로 5개를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건지 작은 건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스케일감이라고 그러는데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구성품 중에 스티커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스티커는 여러분들이 실제 100분의 1 크기대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기호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뜯어서 갖다가 붙이시면 돼요. 일일이 하나씩 여기다가 뭐 가구나 이런 거 그릴 필요 없고요. 이건 그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뭘까요? 아마 여기 다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건 문이에요. 문. 이거 왜 문일까요, 여러분들? 여기 위에 보시면요,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보면 조금 더 두껍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는데요. 이거는 위에서 밑을 보면요, 문짝이에요. 문짝이 닫히고 열리고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자, 잘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들 안에 설명서 안에 한 번 더 표기를 해놨으니까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창문이에요. 창문이 왜 이렇게 생겼냐? 위에서 지붕을 드러내고 위에서 보면요, 창문도 폭이 좁게 이렇게 길게 보이겠죠? 그래서 문짝이 2개도 있고요, 3개도 있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폭 그대로 갖다가 붙여서 활용을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나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이런 구성 건축 기호를 그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건축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자, 하단에 보이시는 이 까만색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뭐냐면요, 까만 거는요, 우리 일상에서 쓰는 막힌 벽, 뒤에 이렇게 막혀 있는 벽을 표기할 때 까만 벽을 표기하고요. 자, 밑에 보면 투명하게 있어요. 자, 이거는 낮은 벽, 난간이나 아니면 유리벽을 표기하고 싶다. 그럴 때 이걸로 표기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자, 안에 스티커가 있는데요. 제가 칼이랑 가위를 왜 준비하라고 했냐면요. 자, 아마 여기 스티커에 보시면은 제 하단에 있는 까만색 벽이 있는데요. 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볼게요. 여기를 뜯습니다. 이렇게 길게 뜯어서,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제가 뜯어볼게요. 길게 뜯어서,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다가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스케치를 하고요.
네, 여기다가 펜을 그냥 밑그림 그린 상태에서 자 이렇게 그리드 위에다 이렇게 붙이고요. 네, 나중에 가위로 자르면 돼요. 그럼 깔끔하게 벽 두께 그대로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중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앞에 제가 설명했던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요거 한 칸은 0.9m.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 한 종이가 여러 장 있으니까 하나 정도 4.5m에 4.5m짜리 공간을 한번 그려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벽을 그릴 때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까맣게 우리 친구들이 도면을 그릴 때 까맣게 사방팔방 다 붙여놨더니 나중에 뭘 까먹었냐면요. 네, 문이랑 창문을 안 붙였어요.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안에 gat혀 있다면 나올 수도 없고요. 네, 밖에 있다면 들어가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창문이랑 문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벽을 네, 이렇게 잘라내고 거기 사이에다가 창문을 껴넣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새까맣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문을 붙여놨어요. 그럼 무슨 의미냐? 우리가 보통 막힌 벽에다가 문짝만 달아놨어요. 나갈 수 있을까요? 네, 못 나가죠. 그래서 반드시 네, 창문이랑 문을 붙일 때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자, 그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했다면 옆에 친구나 뭐 다른 사람이 고객이 돼서 상대방의 집을 만들어주면 좋은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듣는지 아니면 집에서 듣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고객을 한번 설정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되면 가족한테 인터뷰를 해서 미래의 살 집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네, 가족 수랑 방이 몇 개 필요한지 각 가족 그 가족이 원하는 뭐 어떤 공간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네, 체크를 한 후에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그리드 용지에다가 네, 동글동글하게 공간을 먼저 위치를 한번 잡아봐요. 자, 현관은 어디에 놓을지 네. 거실은 어디에 놓을지. 자, 여기 보시면은 원이 조금씩 크기가 다르죠. 왜 다르냐면요, 거실보다 현관은 당연히 좁으니까 작게 그렸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부엌은 좀 더 크게 그리고 네, 이렇게 공간별로 크기별로 조금씩 크기를 달리 그려서 네, 이렇게 조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밑그림을 그리고요. 거기 위에다가 조금 더, 자, 이렇게 칸을 조금 더 구체화시킵니다. 몇 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까 원 크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간을 또 설계를 한 후에 자, 거기 위에다가 지우지 마시고 네, 아까 스티커를 활용해서 벽도 붙이고 네, 창문도 붙이고 네, 이렇게 가구를 붙여서 도면을 조금씩 더 완성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요, 창문이랑 벽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붙이시려면요, 네, 창문이랑 문을 먼저 어디다 붙일지 네, 해놓고 그 위에다가 벽체를 붙이시면 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도면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 집을 짓는데 진짜로 활용하기 좀 어렵지만 실제로 건축가들이 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활동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중학생들 네, 그리고 또 뭐 초등학생 정도는 1층까지는 쉽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수준이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네, 단순히 1층 구조보다는요 네, 2층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봐서 여러분들이 공간감을 좀 3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층, 2층 도면은요 네, 바닥은 벽체는 그냥 똑같이 그리시면 되고요. 대신 네, 계단을 1층에 하나 놓고 네, 2층에 하나 이렇게 똑같은 데다가 놓으셔야 돼요. 왜? 네, 계단은 올라가야 되니까요. 근데 계단은 작은 계단이 앞에 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밟고 올라가서 네, 올라옵니다. 자,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네.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를 어떤 친구들이 반대로 뒤집어서 놓는데 그러면 네, 계단은 올라갈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계단 꼭 반드시 네, 2층 집을 만들 때는 네, 이런 구조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제가 건축가 뭐 소개도 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건축가가 활동하는 간단한 뭐 건축 설계 체험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네, PPT를 통해서 해봤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건축가 소개도 해보고 체험도 알려드렸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준비된 건 여기까지고요. 아쉬움을 다음에 한번 학교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